네, 이번 시간은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고민 함께 네. 응원해드리고요. 해결책 제시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취업 보기 카페 권기영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취업 보객기 카페창을 열어놓고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또 어떤 내용이 취업 네. 보기 카페에 올라와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소개해 주세요. 네, 한 주간 또 많은 고민들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본 질문은요. 바로 이 면접에서 탈락했는데 재지원 시 질문입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분이 6월 달에 지원한 회사에서 면접에 탈락을 하셨는데 같은 동일한 회사에서 또 공고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네. 이분이 다시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데 자기소개서 내용 거의 유지한 채 수정해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을 올려주셨고요. 확 바꿔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고요. 또 두 번째는 지난번에 떨어져서 재도전한다. 내가 다시 이 회사에 도전한다. 이런 내용을 좀 포함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기업에 재수하시는 구직자들 참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지원한 곳에 다시 지원하시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 사연 좀 공감이 갑니다. 그래요. 자소서 쓸 때 정말 그 인고를 겪어서 아주 혼신임을 다해서 아주 작품을 써놨는데 그걸 그냥 버리기가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또 쓰고 싶은 생각. 근데 면접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또 이런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떨어졌을 때 분명히 네. 그 자기소개서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재활용해도 될까? 또 이런 고민도 있으신 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죠? 네, 이분은 일단 자소서에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을 주신 건데 사실은 보니까 면접에서 떨어지셨단 말이에요. 서류 전형 합격한 그러네요. 후에. 그래서 면접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자소서 내용을 확 바꿔야 될까 아니면 유지하되 조금만 수정해야 될까라는 질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부분적으로만 수정할 것을 권하고 싶고요. 대신에 본인이 어떤 포인트에서 떨어졌는지 아실 거예요. 면접 때. 어떤 질문에 어떤 대답을 어떻게 했었고 혹은 인터뷰 스킬이 부족했다면 뭐 들어갈 때 당당한 자세라든지 뭐 눈맞춤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거, 복장이라든지 이런 이미지 메이킹도 좀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지난번 떨어져서 재도전한다는 내용을 자소서에 쓸까요 말까요인데 기왕 재도전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본인이 꼭 이 회사에 붙어야 하는 이유를 강하게 어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어차피 이미 재도전하는 걸 회사 측에서도 알고 있으니까요. 알고 있겠죠? 네. 예. 그래요. 면접관이라면 제가 면접관이라면 이제 그때 얘기했던 것들이 보완이 됐나 안 됐나 그걸 좀 그렇죠. 중점적으로 볼 것 같고 네. 보완이 됐다면 좋은 점수를 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요. 자소서 재활용 사실 너무 열심히 썼는데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쓰고 수정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점이 수정이 됐는지 업그레이드 됐는지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이 제목에서 대졸분들 초대졸 이상 지원하시나요? 이 정도 조건이라면 이라는 제목인데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분은 이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계세요. 근데 관심 있는 기업이 외국계 회사시고요. 또 업계 탑 티어라고 하시는데 매우 괜찮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 회사에서 채용하는 업무 분야가 이분의 전공이시고 또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도 갖고 계세요. 근데 회사 이 공고가 6개월 계약직으로 떴고 또 이후에 정규직으로 검토 가능한 그런 고용 형태인데요. 제시하고 있는 학력 기준이 초대졸 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네네네. 때문에 이분의 학력보다는 좀 낮춰서 지원하시게 되는 건데 이런 조건이라도 이렇게 하향 지원을 하실 건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이분은 4년제 대졸자인데 예. 초대졸이라는 조건으로 하향 지원할 것인지 하향 지원했어요. 그렇죠. 예. 이런 분들 요새 많잖아요. 전공도 관련이고 또 외국계 기업인 것 참 그래요. 좋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딱 6개월 계약직이라고 못 박아놨어요. 이 괜찮을까요? 근데 저는 정답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요. 예. 네. 본인이 정답을 이미 갖고 계신데요. 뭐 어디요? 지금 어디 그런 정답이 지원하려는 있어요? 그 주저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본인 전공이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보면 외국계 회사에 괄호 열고 업계 탑입니다라고 본인이 얘기하셨는데 이미 하고 싶은 의향이 굉장히 있네요. 높으신 분이세요. 그러네요. 다만 초대졸 이상인데다가 6개월 이후에 계약직 6개월 이후에 정규직으로 검토가 된다라는 그 조건 때문에 지금 주저하시는 건데 그런 거라면 무조건 지원해서 합격하시라고 격려해드리고 그렇죠. 싶습니다. 올해 신조어가 생겼는데요. 네. 취업 삼거지약이라는 말이 있대요. 무슨 말씀인지 삼거지약? 아세요? 예. 네. 뭐 거지예요?
해서는 안 되는 뭐 그런 거겠죠. 칠거지약 같은. 네, 그렇죠? 네, 네. 해서는 안 되는 거, 네. 취업 준비생으로 최악인 거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그래요? 있대요. 네. 근데 첫 번째는 상경 계열을 제외하고 그 인문 계열인 학생, 순수 인문 계열 전공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만 25세 이상이거나 혹은 군대 다녀와서 27세 이상인 학생. 아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여학생. 이 세 가지라고 어.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올해 특히나 구직 시장에 발붙이기가 힘든 형편이라고 합니다. 삼거지약, 취업 삼거지약. 네. 처음 들었는데 네. 속상하네요. 그러니까요. 말만 아유, 정말. 들어도. 그쵸. 근데 어쨌든 사연 주신 분도 지금 어문계였어요. 그렇죠? 맞아요. 삼거지약에 지금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이분들 취업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4년제 대학을 나와도 사실은 취업 사관학교로 불리는 전문대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가 요즘에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2012년도만 해도 1,1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올해 2014년도에는 1,283명으로 한 200명 가까이 또 늘었어요. 점점 더 늘 추세이고 네. 이 이유가 국가 면허를 따면 취업이 보장된다는 장점 때문에 대졸자들도 다시 거꾸로 그 전문대학교 문을 두드리는데 원하는 직무나 그리고 원하는 연봉 혹은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된다면 이렇게 하향 평준화되는 거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그냥 지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고민되는 게 바로 이 6개월 계약제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사례가 많은가 이런 건데 사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턴이 인턴에서 끝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외국계 기업들 생각해 볼 때 이 필수 코스로 인턴십이 들어가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턴십 종료 이후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잡오퍼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외국계 기업일 경우에는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그런 그 업무 환경이에요. 그리고 경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외국계 기업끼리의 경력 자체가 인정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시 또 해외 취업까지도 기회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무조건 도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정규직 기회가 있다니까 투자하는 심정으로 또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연 또 짧게 살펴볼 텐데요. 네네. 이분은 하나 손해보험 신입사원 채용 공고가 떠서 일반 보험 업무로 지원을 하시려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설계사 영업사원으로 잠깐 일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에 다른 직무로 지원하시려는 분인데요. 그렇지만 이 회사에 대한 자기 자신이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도 네네. 잠깐 살펴보죠. 그래요. 보험회사에 지원하는데 설계사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다. 물론 다른 분야로 지원을 하지만 전 네. 당연히 도움 될 것 같아요. 영업 경험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거죠. 네,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왜 아는 것과 깨닫는 건 다르잖아요. 근데 깨달으려면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이미 회사에 6개월 정도 일을 해서 뭔가를 깨닫고 있는 학생이거든요. 네. 뭔가 기본은 알고 있는 신입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적은 안 좋았더라도.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직무군을 옮겨서 이제 재지원을 하는 사람이에요. 영업에는 맞지 않았지만 그냥 보험 일반 업무를 하고 싶어서 다시 재지원을 하는 건데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어려웠던 점들을 토대로 뭐 회사에 개선해야 될 점이나 강화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인터뷰할 때 제언을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왜 영업에는 맞지 않았지만 일반 보험 업무나 혹은 백업해주는 업무, 영업사원들을 백업해주는 그런 업무들에는 어떻게 하면 본인이 더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전하세요. 상담을 해보면 친구들이 많이 떨어져 보고 많이 면접 봐본 친구들이 결국은 나중에 본인이 원하는 직장을 얻게 되기도 하고 또 본인이 그렇게 어렵게 얻은 직장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하게 되더라고요. 네, 좋은 말씀 그렇군요. 해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취업 보객이 카페 통해서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고민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어디 속 시원히 해결할 곳이 없다 그러면 우리 카페 올려주시면 이렇게 네. 멘토분들께서 속 시원한 해결책 제시해 주실 겁니다.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자, 취업 보객 카페 권기영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게스트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